남편은 출장 중인데 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한때 재계의 전설이라 불리던 남자 정혜진 회장님. 지금은 휠체어에 앉아 저택 깊은 응접실에서 하루를 보낸다. 그 곁을 지키는 사람은 며느리 지연. 남편 민우는 해외 발령으로 2년째 집을 비웠다. 지연아, 네가 없었으면 나는 벌써 끝났을 게다. 사람도 손길도 다 떠났다. 넌 남아줬구나. 그 말은 감동처럼 들리지만 지연의 심장은 묵직했다. 며느리니까 이 집에서는 아버님의 한마디가 법이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이후 밤마다 아버님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처음엔 물, 그 다음은 담요, 또 그 다음은 바지 쪽으로. 결국 그의 손길이 이어졌다. 내 손이 따뜻하구나. 이 온기 참 오랜만이야. 지연은 손을 빼고 싶었지만 시아버지라는 단어가 팔목을 움켜쥐었다. 처음엔 외로운 노인의 투정이라 여겼다. 그러나 부탁은 많아졌고 거리는 점점 짧아졌다. 효심이라는 이름의 선은 쉽게 무너졌다. 어느 날 지연은 봤다. 시아버님이 홀로 복도를 걷고 있었다. 지팡이를 들었지만 몸은 흔들리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휠체어에 다시 앉아 신음하는 척 문을 두드렸다. 지연아, 허리가 도저히 말을 안 듣는구나.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졌다. 낮잠 시간 서재를 뒤진 지연은 위임장, 대리권, 공증 신청서를 발견했다. 수취일란에는 윤지연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이번 주말 영상통화를 하자는 메시지였다. 지연은 말할까 망설였지만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가사도우미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모님, 조심하세요. 회장님 말이에요. 2달 전부터 변호사를 불러 부동산과 여러 재산들을 며느리 명의로 바꿀 방법을 찾으셨어요. 그날 밤 지연은 서재의 스탠드 안에 작은 녹음기를 숨겨두었다. 지연아, 아버지가 널 위해 준비한 게 있다.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너도 당당한 재산권자가 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야.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니 마음이 복잡합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생각은 길게 할 것 없다. 넌 내 옆에 있었고 내 남편은 내 곁에 없었다. 누가 더 내 편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거라. 그 말 속에는 묘한 도끼가 섞여 있었다. 지연은 미소로 대답하며 녹음기의 붉은 불빛을 확인했다. 며칠 뒤 시아버님은 더 노골적으로 다가왔다. 지연아, 내 남편이 없는 동안 나는 너를 보며 산다. 네가 내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말이야. 그 순간 지연의 몸은 굳어졌다. 금기의 선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지연은 끝까지 아무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더 많은 진실을 그 입에서 끌어내기 위해 연기했다. 며칠 후 지연은 변호사와 경찰 앞에 녹음 파일을 내밀었다. 시아버님의 목소리, 욕망, 위임장을 강요하는 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정도면 강요와 재산은닉 시도가 명백합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시아버님은 체포되었다. 기자들 앞에서도 그는 비틀거리며 연약한 노인의 연기를 이어갔다. 그러나 녹음된 그의 음성은 세상 모든 가면을 찢어버렸다. 지연아, 내가 감히 날 배신해. 지연은 차갑게 대답했다. 효심은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은 때로 감옥이 되기도 하지요. 법정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다. 한때 거대한 제국을 세운 노인은 탐욕과 금기로 무너졌다. 지연은 승리했지만 마음속에는 허무와 상처만이 남았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엔 더 이상 사랑도 가족도 없어요. 오직 욕망뿐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저택의 문을 천천히 닫고 길 위로 걸어 나갔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어요?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나 봅니다. 유라디오였습니다.